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13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세상은 뭐 평온해 보이고 우리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뭐 쿠바 위기 때만큼 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이번에 해리스의 토론을 거치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판단을 내렸다. 절망적으로 해리스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러시아한테 공격적인 시비를 걸었다. 그리고 미국이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가들, 이란, 뭐 많은 국가라기보다는 이란과 북한이 대표적이겠죠. 거기서도 뭔가 새로운 도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은 곧 딥스테이트의 죽음이다. 미국이 엄청나게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250년 동안 달려오다가 갑자기 꺾여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견고하다. 지난 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큰 절망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 절대 그냥 물러가지 않는다. 세상의 패권이 바뀔 때 항상 큰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 지금 패권이 바뀔 때 전쟁이 날 수 있다. 그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내부의 지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세계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거꾸로 트럼프가 이기면 내부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도 큰 투쟁 없이,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제 3차 세계대전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는 망가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서 패권이 다원화된다. 그래서 항상 푸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원화된다. 하나의 패권에서 다른 패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다원화돼야 된다. 이 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면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패권에서 다른 패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난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라는 게 깔려 있고, 전 세상 안에 그걸 원하니? 미국한테 그걸 원하니? 그거보다는 네가 약해진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다분화된 세상으로 가자. 여러 군데 극을 가진 잠정적으로나 따나. 지금은 네가 그냥 스스로 무너진 것도 위험하지만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도 위험하다. 자, 이 와중에 딥스테이트이 이제 마지막 걸림돌로서 최후의 늦더위처럼 발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들이 해리스가 지금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볼게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죠. 해리스 치밀한 전략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트럼프, 이런 데 뒤에 이제 생략된 말이겠죠. 트럼프가 제대로 걸킨 결정적 순간. 예. 그리고 지금 몇몇 다른 나라에서는 또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 실어 나르지 않는 더 들쭉날쭉한 누가 잘했느냐, 누가 토론에서 승리했느냐, 그런 데이터를 또 짜집게 해서 붙이면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심지어 밑에 보면 개인 유튜브로 보이는데 화제의 대선 후보 해리스 총정리, 이게 이런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짜맞추면은 뉴스에서는 계속 그런 거 틀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딴 나라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의 위기가 생긴다. 한반도든 우크라이나든 이란에나 전쟁의 위기가 생긴다 이러면 이건 날비락이에요. 천재지변의 일이에요. 그렇죠. 신과 같은 나라에 미국이 벌인 일이니까. 그러면 그 갑자기 그때부터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발 살아나게 해주시고 미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절과 교회에 가서 빌겠죠. 그리고 그들이 도와달라 그러면 다 갖다 주겠죠. 전쟁을 이기는데. 북한과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그냥 끝장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단지. 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마침내 계속 민기적거린다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피력을 했었죠. 트럼프가 추가 토론 안 한다라고 해리스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거절하는 방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거절까지 오는 과정을 토론회 끝나자마자 해리스 측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생각해 볼게, 진행자가 좀 더
객관적이 공정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볼 수도 있다. 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처음에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리스가 직접 전화가 왔다. 난 저렇게 봅니다. 예. 와서 다시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는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예. 자, 권투 선수가 둘이 라이벌전을 했는데 이긴 쪽에서 진 쪽한테 가가지고 다시 하자 이야기 하겠느냐? 아니죠. 아니다. 진 쪽에서 난 억울하다. 무슨 이유에선가. 그리고 내 실력 발휘가 못했다. 내 면목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자라고 도전을 하고 요구를 하겠죠. 자, 트럼프의 설명은 그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이 결정은 지금 이제 해리스는 딥스테이트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잖아요. 뭐 바이든보다 더 약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써먹기는 좋은데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선거에 이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인데, 자, 딥스테이트이 지금 해리스가 두 번이나 연락을 해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를 요청했겠느냐, 해리스한테. 아니라고 봅니다. 딥스테이트는 딱 토론회 봤을 때 이미 판단했어요. 안 되겠구나. 왜? 그 전까지도 동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미디어로 만들어져 왔었는데, 여기서 큰, 어제 호주 언론을 제가 소개도 드렸습니다만, 큰 대역전탈을 한 방,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않고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해리스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해리스가 대선 토론하는 걸 지켜봤었어야 됐기 때문에 지켜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니다 판단했을 거예요. 그들도 경험이 많잖아요. 수많은 대통령들을 다뤄봤던 사람들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딥스테이트이 요구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해리스의 지푸라기 잡기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왜? 그녀도 알았을 거거든요. 저쪽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자, 그런데 상대방한테 이렇게 약간 구차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토론 끝나자마자 한번,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상대방이 오히려 알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라고. 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구를 하는, 추가 토론 요구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미 해리스는 버려졌다. 딥스테이트는 판단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제 간접적으로 토론에 있어서의 전 세계의 울림을 한번 볼게요. ABC 뉴스가 틱톡에 공식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대선 토론의 마지막 트럼프의 마무리 발언 있었죠. 저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왜 지난 3년 반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이때까지 해온 정책과 다 반대되는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냐. 너도 그게 옳다고 믿는 모양이지. 너 아직 부통령이잖아. 그냥 가서 지금 바로 시행해. 이런 게 골자인 발언을 했죠. 자, 이 발언이 불공정, 편파적인 진행으로 욕을 먹고 있는 ABC가 자기들 스스로 올린 건데, 틱톡에다가 그게 조회수가 폭발을 해서 1700만이나 봤다는 거잖아요. 1760만. 지금 보면 더 많이 늘었겠죠. 좋아요가 100만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틱톡 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 채널 페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인기 순으로 정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6개 지금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놀라운 게,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개 중에 4개가 트럼프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에 온갖 영상들이 다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 메이저 언론들, 매스 미디어의 폭망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신뢰를 버린다.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X에서 한 시스펜이라는 유선 방송, 국회 방송에서 한 선거 대선 토론 누가 이겼나에 있어서 80대 20 정도였죠. 거의 트럼프가 80을 이기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믿는 거예요. 이런 틱톡 조회수를 더 믿는 것이고, 메이저 언론이 공개하는 그들이 했다는 여론조사,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예,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딥스테이트 행동, 오늘 말씀드릴 행동들을 봤을 때, 해리스를 포기했다라고 봐진다는 겁니다. 물론 계속 멋지게 계속 유세를 하고 열심히 해야죠. 왜? 지금 딥스테이트 하는 작업을 잘 해서 대역전극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의 혼란을 초래한다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 관심을 이쪽으로 몰 수가 있다면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포기했다는 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대통령 되는 거는 우리가 늘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건 똑같지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고 미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대혼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수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상대방이 너무 빡세다. 문제는. 그래서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딥스테이트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하고 초조하다. 거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지난번 4년 해보면서 내 맘대로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상황은 엄청나게 악화됐죠. 바이든 4년 동안. 이번에 그가 되면은 진영을 갖춰서 왔다. RFK 주니어도 조인을 했죠. 민주당의 핵심 인사였던 툴시 가바드도 조인을 했죠. JD 벤스도 만만치 않아요. 선명성이 있어요. 전부 다. 예.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제 인격체가 좀 제대로 된 인격체인가 이런 부분을 다 불식시키는 내용이에요. 연대가 형성되는 걸 보여줬거든요. 제 3지대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인디펜던트 그룹이 무당청이 3분의 1이 있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청이거든요. 그들 자체가. 왜냐? 전통적 공화당 지지층은 공화당 찍잖아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찍잖아요. 가운데 무당청. 그 중에서 공화당 성향이 있고 민주당 성향이 있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들이 쏠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 있어요. 이런 틱톡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전 세계에서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느낌을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실수해서 상대방도 거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흥분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진짜 위험한 단계 3차 세계대전이 갈 수도 있다. 거기다가 주위에 있는 이런 하부 구조에 있는 세력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미국 딥스테이트의 하부 구조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지난 3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은 정신이 없고 지금.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남한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북한은 북러 상호방위 조약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게 세계대전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야, 차라리 그게 낫겠다. 트럼프한테 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딥스테이트.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이 한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2달 엄청나게 살 떨리는 2달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이유가 대선 토론 끝나자마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미국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로 러본토 타격 허용키로.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하는 전쟁인데 러시아가 미국이 허용을 한다? 지원도 아니고 허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부하 장수라는 뜻이잖아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조금만 이야기를 돌려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다. 딱 지니까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딥스테이트. 딱 토론회 보면서 바로 알았을 거잖아요. 이거 전문가 그룹들이. 자, 그러면 2번째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기자. 우크라이나는 확전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밀어넣자. 우크라이나 용병 다 소멸됐잖아요, 지금. 영국 용병, 프랑스 용병 밀어넣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그 골목대장 놀이가 이렇게 살벌한지는 또 새삼스럽습니다. 예.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달 후반에 뭐 9월 20 며칠부터인가 유엔 총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런 지원을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뭐 지금 전 세계 여론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무기를 사용한다. 즉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 단계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발을 담그기 시작한다면 여기에. 예. 자, 여기를 또 이제 하나 딥스테이트이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부분, 작전이 보이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8월 29일 날 미국의 안보실장, 안보보좌관인데 우리말로 하면 직책은 안보실장이고 딥스테이트 지금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고 있죠. 예, 정신없는 바이든을 대신해서 지금 이 친구하고
국무장관이 이 딥스테이트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방문의 목적이 뭐였느냐에 대해서 소문이 흘러나온 게 있습니다. 대선에 있어서 중국에 도움을 청한다. 결론은 중국이 거절했다로 돼 있거든요. 어떤 식의 도움을 청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사적인 걸 바탕으로 자, 구소련이 망가졌을 때 원래는 이제 중국은 소련을 이제 추앙하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과 손을 잡고 개혁 개방 정책을 하면서 덩치가 커졌죠. 좀 더 커졌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러시아의 관계는 소원해졌죠. 구소련과의 관계는. 자, 그래서 러시아가 붕괴될 때 저는 중국이 도움을 안 줬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편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거에 약간 재탕 같은 걸 요구했지 않았느냐. 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 노선을 취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제가 시진핑이라도 당연히 이제 미국은 반대 급부를 준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딥스테이트이 지금 당황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브릭스는 지금 확대되지 않고도 지금으로도 현재 상태로도 G7을 능가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G7보다 훨씬 높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면에서, 시장 확대라는 면에서, 기술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전 세계를 끌고 가는 G7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오겠다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아시다시피. 그걸 다 버린다?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래서 미국이, 시진핑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선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야만 되고, 그것은 미국이 해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넘어갔다, 이 세상의 기울기는 이미.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해리스마저 망가졌다, 이번에. 그러면 항복선을 하느냐? 아니다. 마지막 발악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무기를 가지고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키로 허용하겠다. 이 반응에 대해서 푸틴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푸틴이 미국 내 정치판이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고 딥스테이트 존재를 알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딥스테이트 마지막 한 수를 던질 것이라 상황을 격화시킬 것은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딥스테이트이 당황했다는 것은 푸틴한테 다 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상당히 냉정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들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이고 이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국면이 된다. 우리는 긴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을 잃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할 것, 거기에 맞춰서 군사적이라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다른 국면이라고 하는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우리 타우루스 같은 미사일을 쓴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쏘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나 프랑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무기는 바로 생산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위험한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무기가 많지 않으니까 수량이. 그 다음 핵 전력 쪽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은 그들을 다 빨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직접 관여 안 하고. 그 부분 참 나빠요. 자, 우크라이나 다 빨아먹었다. 병사도 없잖아요. 그 다음 영국, 프랑스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따라오는 영국과 프랑스 대단하죠. 네. 자, 이야기는 정찰 위성 등 이런 장거리 무기를 쓰기 위해서는 나토나 미국의 고급 자산들이 활용되어야 된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개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또한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군한테 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지 보수도 안 되고 발사도 못 한다. 그리고 미국과 나토의 정찰 시스템과 다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나토군이 들어와서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더 높은 단계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런데 푸틴은 절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나토와 우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왜냐? 딥스테이트이 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예,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푸틴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공중 정찰기나 또 전장 통제기나
정찰 위성들이 사용 안 되겠습니까? 많이 도와줬죠, 여태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뭐 내부 타격했잖아요. 크루스크 진공도 했고, 북해 연안에 있는 전략 군사 기지 폭격해서 드론으로 전략 폭격기도 격파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지금도 미국의 특수부대나 나토의 특수부대가 들어와 있는 게 미국의 자료, 흘러나온 자료도 보여지고, 용병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군복 입고 들어가서 그들의 고급 장비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꼬집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지금 주의하고 조심한다는 게 보여져요. 너희들을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것이 너희가 명분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까지. 뭐 옛날 뭐 핵 전력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푸틴은 딥스테이트이 원하는 그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한 대 때려줘. 나 뺨 한 대만 때려줄래? 그 뺨을 안 때려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때릴 때가 되면은 한 방에 상대방이 죽을 정도로 때리겠죠. 먼저 그것도. 예.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자, 쇼이구가 국방장관 나와가지고 지금 국가안보위원회 이런 데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외 군사협력 부분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이란을 찾았죠. 그래서 이란을 지금 말려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란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지 말라고. 예, 참아라.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설명 다 해줬겠죠.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미국의 나토하고 뭐 유럽의 뭐 나토도 미국이죠. 예. 그들의 지금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은 골목대장 놀이랑 똑같아요. 위에가 시키면 무조건 상명하달이고 명령에 방단시 복종해요. 근데 러시아 쪽 이야기는 정말 공개가 보인단 말이에요. 협의고 공감이에요. 뭐 차원이 달라요. 예, 이미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패권의 그림은 지금 저물고 있어요. 이미 많이. 자, 그래서 전쟁을 말리면서 S-400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Su-35도 옛날 판다하는 거 팔았죠. 여러 대 갔을 겁니다 지금. 자, 그 외 다른 무기, 뭐 전자전 체계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도도 나와요 다. 그리고 옆에 터키가 이미 EU와 나토에 실망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릭스 가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의 여론이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은 나라들, 사우디나 UAE 이런 나라들이 절대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 정도만 도와줘도 이란 자체도 지금 아주 강한 나라가 됐죠. 옛날에 비해서는. 더 이상 다른 작업을 해주지 않더라도 주변의 연대를 통해서 왜 중동 전체에 반 이스라엘 정세가 아주 강하고 전 세계적인 또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옛날보다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충분히 틀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다. 북한은 좀 다른 이야기다. 그런데 주변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도 방치할 수 없다. 잘라냈잖아요.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직접 관여한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랍은 다르죠. 아랍은 연대를 하잖아요. 아랍이 국가들끼리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안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직접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큰 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쇼이구가 오늘 북한에 왔어요. 북한에. 이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바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불장난할 수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확전, 이란 공격, 이란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공격하면 중동 전쟁이 되고 또 세계 전쟁이 돼요. 또 중국의 주요 석유 공급처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동적으로 개입되게 돼요.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되면. 예. 그 다음 남은 게 가장 긴장도가 높은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 그 체결할 때 이런 분명히 안배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가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지난번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뭐 서로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런 거 맺은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차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핵심은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죠. 자, 그가 오자 김정은이 맞아줬다고 해요. 자, 그의 위상이 지금 보이죠.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가 돼 있는데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긴장은 러시아의 관심 사항이에요. 그것도 초미에. 왜? 자동으로 개입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북한으로 삐라 보내고, 그 다음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받아치고, 그 다음 뭐 군사협정인지 뭐 폐기했죠. 예. 폐기하고, 그 다음 뭐 확성기 방송. 북한은 계속 대응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남한의 주도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석에 몰린 윤석열이 헤쳐나갈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나를 한번 확실히 뒤섞을 수 있다. 정치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 자기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부분까지도 러시아의 관심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러시아가 잘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인지하는 위험은 두 개다. 하나는 미국. 지금 딥스테이트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런 점에서는 이란보다도 오히려 기회 요인이 낮아요. 가능성이. 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을 바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번째, 남한에서 촉발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자동으로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딥스테이트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판사판식으로. 그렇게 불타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러시아가 다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 북한도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겁니다. 자, 쇼이구 오는 날,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공개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 재처리 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이 처음 공개한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 거기에는 연소되지 않은 많은 우라늄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농도로. 그것을 이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농축시켜 가지고 90% 이상의 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생산실을 처음 공개한 거예요. 생산량 늘리라고 독촉하는 그런 장면이 밑에 설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미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사진 하나 더 보여줬어요. 이건 우리도 보도가 됐을 걸로 봅니다. 동해, 제가 외신으로 봤는데요. 동해에서 발사했죠. 그래서 일본 측으로 발사했고, 일본의 뭐 영해나 베타드 경제 수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선중앙통신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00mm급의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판 하이마스 또는 에이테킴스고, 한 1, 2개월 전에도 여기 3축짜리, 이건 4축인데, 그리고 6발이 실려 있는데 그 4발 실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길이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네,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은 탄두가 무거워졌다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사거리가 길어졌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그래서 그때도 한 250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 발수로 치면 1000발이다. 예. 에이테킴스 1000발급이 있는 거예요. 사거리는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사거리까지 긴 것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아마 대전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요. 휴전선에서.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미국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남한을 견제하는 용도다.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긴장 발생의 요인, 미국과 남한, 그 두 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거꾸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북한이 이걸 두 개를 다 제시했거든요. 쇼이구가 딱 왔을 때. 즉,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너 다 알고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미국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마. 자, 그래서 지금 남한의 어떤 그런 동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동기가 발생했을 때 모르잖아요. 불지르게 한다면 뭐 어떻게 막을 거예요.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이게 다 해리스가 토론을 하고 나서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자극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났단 말이에요. 대만에 미국의 네이비실, 우리말로 하면 UDT가
타이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보통 미국 버지니아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게 되면은 거기에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뜬금없이 났어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해리스의 토론,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 이후에 발생한 일들이에요. 초유고 날아오잖아요. 바로 저는 급하게 날아왔다고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분명히 이란 쪽에도 언질이 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틀을 막는 거예요. 이 힘의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딥스테이트이 눌려야 돼요. 눌리면서 선거에서 져야 돼요. 지금 선거의 방식으로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급하게 하고, 거기에 윤석열이 부하 내동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지금 엄청난 것으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푸틴이 쓰는 작전은 그의 파트너들과 함께 또 브릭스 강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틀어막으면서 압박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수를 고민하고 저 수를 고민하고 아무리 뒤집어 생각해 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벽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느껴지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제 풀에 지치게. 아, 안 되겠구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그렇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흥분한 상대방한테, 일정 부분 힘이 있는 상대방한테. 이거 아니면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판사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